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아주 먼 옛날 호랑이가 담배 피우던 시절보다 더 오래되었을지도 모를 어느 한 마을에 서화 슈화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에서도 가장 후미진 곳 사람의 발길이 뜸한 산비탈 아래 초가집 차오자지 한 채가 위태롭게 서 있었지요. 계절은 이미 깊은 겨울로 접어들어 살을 애는 듯한 바람이 밤낮으로 울었습니다. 그날 밤도 눈 이슈에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오래된 문틈맨 사이로 비명을 지르며 들어와 방 안에 희미한 등불댕을 금방이라도 꺼뜨릴 듯 흔들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얼음장 같았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뗀 것이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코끝을 맴도는 것은 밥 짓는 영희 냄새가 아니라 싸늘하게 식어버린 재의 냄새와 벽에서 스며 나오는 퀴퀴한 흙 냄새뿐이었습니다. 서화는 그 차가운 방 한가운데 마치 돌부처라도 된 듯 미동 외이동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텅 빈 시선은 방 한 구석을 차지한 배틀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한때는 이 집의 삶을 이어주던 밤낮으로 찰칵찰칵 정겨운 소리를 내던 그 배틀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배틀은 죽은 듯이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배틀 위에는 짜담한 흰 무명천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마지막 남은 피부티, 얼마 전 홍역 홍이으로 떠나보낸 어린 딸아이의 마지막 옷이 될 수의 쇼이였습니다. 하지만 딸아이가 떠난 그날 이후 서화는 단 한 번도 배틀에 앉지 못했습니다. 아니, 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배틀에 앉아 북수호를 잡으면 딸아이의 마지막 숨소리가 귓가에 맴돌고 차갑게 식어가던 작은 손의 감촉이 되살아나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작년에는 무서운 역병 이빙 이 마을을 휩쓸어 기둥 같던 남편을 앗아갔습니다. 그리고 채 1년도 되지 않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아이마저 저 세상으로 떠나보냈습니다. 서화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흘릴 눈물조차 모두 마른 지 오래였습니다. 그녀의 슬픔은 눈물이 되지 못하고 가슴속 깊은 곳에서 차가운 얼음덩이처럼 뭉쳐버린 듯 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멍하니 어둠 속에서 흔들리는 제 그림자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밤새 내린 눈은 아침이 되자 잠시 멎었지만 바람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서화는 부엌으로 쌀독 애미 뚜껑을 열었습니다. 쌀 한 톨 남아있지 않은 독바닥이 하얗게 드러났습니다. 바닥을 긁어 모은 가루로 멀건 죽을 쏘아 먹은 지도 이미 사흘째였습니다. 이대로 앉아있다가는 얼어 죽거나 굶어 죽을 것이었습니다. 죽는 것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딸아이 곁으로 갈 수만 있다면 차라리 편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쩐지 아직은 숨이 붙어 있었습니다. 서화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벽에 걸어두었던 작은 망태기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늦가을 딸아이의 약을 구하러 산을 헤매다 캐어 말려둔 약초, 여차오 몇 줌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것이라도 장터창에 내다 팔아 곡식 한 줌이라도 구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흰 소복 수프을 꺼내 입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입었던 상복 상푸을 딸아이를 잃고 다시 꺼내 입은 것이었습니다. 눈처럼 새하얀 소복은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더욱 위태로워 보이게 했습니다. 마을 장터는 닷새 만에 연료 모처럼 활기가 돌았습니다. 추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두툼하게 옷을 껴입고 나와 물건을 사고 팔았습니다. 여기저기서 이것 싸다 싸 하고 외치는 소리, 흥정하는 소리, 아이들 웃음소리가 뒤엉켜 시끄러웠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집에서는 구수한 냄새가 퍼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서화가 장터 어귀에 들어서는 순간 그 모든 소리와 냄새가 잠시 멎는 듯 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이내뱀이 혀를 날름거리듯 수군거리는 소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쯧쯧, 저기 저 여자 좀 보게. 서방 잡아먹은 것도 모자라 자식까지 잡아먹었다더니. 아이쿠, 재수 없어.
아침부터 상복 입은 사람을 다 보다니 가까이 가지 말게. 저 여자한텐 불길부지한 기운이 있어. 부정부징탄단해. 사람들은 마치 전염병 환자라도 만난 듯 슬금슬금 그녀를 피했습니다. 서화가 약초를 펼쳐놓으려 다가간 좌판의 주인은 질색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여기서 안 돼. 다른 데로 가게. 당신 때문에 오늘 장사 망칠 일이 있나. 서화는 아무 말 없이 장터 구석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물러났습니다. 그녀는 얼어붙은 땅바닥에 보따리를 풀고 약초 몇 줌을 펼쳐놓았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깊이 숙인 채 돌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약초 사세요. 목소리는 얼어붙은 바람에 흩어져 버렸습니다.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지만 그녀의 앞을 지나가는 사람은 많아도 그녀의 약초에 눈길을 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경멸, 칭미애과 동정, 통칭, 그리고 공포 공부가 섞인 시선이 화살처럼 날아와 그녀의 등에 박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장터 입구가 소란스러워지며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께 비켜라. 강씨 장씨 부인 행차시다. 사람들이 황급히 길을 터주자 하인, 샤렌 며칠 앞선 화려한 가마, 지아마 한 채가 들어섰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사람은 두툼한 비단옷에 모피 목도리까지 두른 중년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서화의 죽은 남편의 누이, 즉 신우이 씨인 강씨 부인이었습니다. 강씨 부인은 이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에 살며 새도 시더를 부리는 이였습니다. 그녀는 장터를 둘러보다가 구석에 움츠리고 앉은 서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눈썹이 사납게 치켜 올라갔습니다. 그녀는 성큼성큼 서화에게로 다가왔습니다. 아이고, 이게 누구신가? 우리 가문 지아멘의 수치, 쇼치 불길한 제수씨가 아니신가? 강씨 부인의 목소리는 장터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구경거리라도 난 듯 몰려들었습니다. 서화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어깨를 더욱 움츠렸습니다. 네가 정녕 미쳤구나. 서방 잡아먹고 자식까지 잡아먹은 것도 모자라서 이제 그 흉측 흉체한 상복 차림으로 장터에 나와 우리 가문의 명예 밍유의 똥치를 하려 드느냐. 신우이, 그게 아니라 쌀이 떨어져서 쌀이 없으면 굶어 죽을 것이지. 어찌 감히 이 신성한 장터에 내 그 재수 없는 낯짝을 들이민단 말이냐. 내년 하나 때문에 마을 전체의 재앙, 사해양이라도 내리면 그땐 어쩔 것이냐. 강씨 부인은 분에 못 이긴 듯 발로 서화가 펼쳐놓은 약초 보따리를 걷어차 버렸습니다. 정성껏 말린 약초들이 눈과 흙탕물이 뒤섞인 바닥으로 흩어졌습니다. 당장 이 물건들 싸들고 내 그 귀신 소굴 같은 집으로 썩 꺼지지 못해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마라 알겠느냐. 서화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맛이 비릿하게 느껴졌지만 그녀는 한마디 대꾸도 한 방울의 눈물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흙탕물에 뒹구는 약초를 주워 담았습니다. 그녀의 굳은 표정을 본 강씨 부인은 에이 재수 없는 것 하고 침을 뱉고는 돌아서 가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대놓고 혀를 차며 그녀를 손가락질했습니다. 서화는 흩어진 약초를 다 담지도 못한 채 빈 망태기나 다름없는 보따리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활기 넘치던 장터는 이제 그녀에게 지옥 디유과도 같았습니다. 그녀는 도망치듯 장터를 빠져나왔습니다. 어느새 저녁이 되어 다시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따뜻한 집에서 새어나오는 저녁밥 짓는 연기가 매섭게 느껴졌습니다. 서화는 비틀거리며 자신의 차가운 초가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방 안은 아까보다 더 싸늘했습니다. 멈춰버린 배틀이 어둠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처럼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막지모. 그 무거운 침묵이 청은망은 천진완진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그날 밤 서화가 돌아온 그 차가운 방 안에서 웅크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흩날리던 눈발은 무서운 눈보라 슈에풍으로 변했습니다. 바람은 문짝을 뜯어낼 듯이 울부짖었고 울부짖다
초가집 지붕은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처럼 덜컹거렸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눈은 사람의 허리춤까지 쌓일 기세였습니다. 바로 그 시각마을 한가운데 가장 큰 기와집 촌장 춘창의 집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촌장의 7살배기 늦둥이 아들이 갑자기 불덩이 같은 열내을 내며 사지씨 치를 뒤트는 경기 징치를 일으킨 것입니다. 마을에서 제일이라는 의원 이웬 이불려와 침을 놓고 뜸을 떴지만 아이의 증세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숨이 넘어가기 직전이었습니다. 다급해진 촌장 부부는 결국 이웃 마을에 이름난 무당 우탕을 한밤중에 불러들였습니다. 에미에비야 이 아이는 약 야우로 고칠 병이 아니다. 구판을 벌이던 무당은 방울을 거칠게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이 마을에 아주 지독한 상문살, 상맨샤 이 꼈다. 죽은 자의 한 HNE 산자의 발목을 잡고 늘어지는구나. 마을 어귀 산비탈 아래 음기, 인치가 너무 강해. 그 여자의 슬픔이 너무 깊어. 산신령 샨 셸링께서 노누하셨다. 그 부정한 기운 부징, 치윤을 당장 쳐내지 않으면 이 아이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에 끔찍한 재앙이 닥칠 것이다. 이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마침 촌장의 집에 문안을 와 있던 강씨 부인이 손뼉을 쳤습니다. 옳소, 내 그럴 줄 알았지. 내가 낮에 장터에서 그 불길한 년을 보았다고 하지 않았소. 그년이 기어코 우리 마을에 화후어를 불렀구나. 재앙이라는 말, 그리고 작년에 겪었던 끔찍한 역병의 공포 콩부가 사람들의 이성 리싱을 마비시켰습니다. 촌장의 아들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곧장 서화를 향한 분노 팬누로 바뀌었습니다. 그 여자를 내쫓아야 한다. 불길한 것은 태워 없애야 해. 강씨 부인의 선동, 샨동이 불쏘시개가 되었습니다. 촌장은 아들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에 이성을 잃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장 그 여자를 마을에서 끌어내라. 그리고 그 집은 불을 질러 부정을 태워버려라. 순식간이었습니다. 성난 마을 남자들이 횃불을 밝히고 삽과 괭이를 든 채 눈보라를 뚫고 서화의 집으로 몰려갔습니다. 문을 열어라. 이 불길한 년, 당장 나와. 서화는 영문도 모른 채 공포에 떨며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가 문을 열자마자 사내들이 거칠게 방 안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내년 때문에 마을이 망하게 생겼다. 내년의 상문살이 촌장댁 아들을 죽이려 한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아무것도. 서화가 채 말을 끝내기도 전에 2명의 장정이 그녀의 양팔을 거칠게 붙잡아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녀는 얇은 솜저고리 하나만 걸친 채 맨발로 차가운 눈밭 위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안 돼. 제발 이러지 마세요. 그녀가 애원했지만 공포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불을 붙여라. 누군가 소리쳤고 이내 횃불이 서화의 작은 초가집 지붕으로 던져졌습니다. 마른 지폐불이 붙자 타다닥 소리를 내며 순식간에 시뻘건 불길 이 치솟았습니다. 아, 안 돼. 서화는 불타는 집을 향해 기어가려 했습니다. 저 안에는 남편의 손때가 묻은 농기구와 딸아이가 가지고 놀던 작은 나무 인형이 있었다. 그녀의 모든 기억, 그녀의 삶 전부가 저 불길 속에 있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녀를 붙잡고 산 쪽으로 거칠게 밀어붙였습니다. 썩 꺼져라. 다시는 이 마을에 발을 들여놓지 마라. 가 어서 이 재수없는 년을 산속으로 쫓아버려. 불길은 눈보라 속에서 더욱 사납게 타올랐습니다. 그 붉은 빛이 서화의 창백한 얼굴 위로 어른거렸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자신의 집이, 자신의 과거가 한 줌의 죄로 변해가는 것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산 입구로 사라지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횃불을 돌려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서화는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캄캄한 산속을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추위 한치는 이미 감각간주에 이 없었고 얇은 저고리 사이로 파고드는 바람은 칼날처럼
살을 애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걷지 못했습니다. 발은 이미 얼어붙어 제멋대로 움직였고 숨은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이대로 끝이구나. 그녀는 커다란 늙은 소나무 라오송 아래에 쓰러졌습니다. 차가운 눈이 이불처럼 그녀의 몸 위로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죽음이 가까워오자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시오방님, 아가. 그녀는 희미해져가는 의식 이시 속에서 따뜻했던 남편의 미소와 딸아이의 맑은 웃음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이제 당신들 곁으로 갑니다. 서화는 스르르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숨결이 하얀 입김이 되어 차가운 겨울밤 공기 속으로 흩어지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디선가 아주 희미하지만 맑은 향기, 샹치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것은 흙냄새도 눈냄새도 아니었습니다. 잘 말린 약초 야오차오가 타는 듯한 혹은 진하게 다려지는 듯한 그런 향기였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눈보라 속에서 작은 불빛 하나가 어른거렸습니다. 도게비불인가? 서화는 그것이 마지막 환상이라 생각했습니다. 그 불빛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것은 초롱불 댕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빛 아래 눈처럼 새하얀 머리카락과 수염을 기른 노인 라오렌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만 등은 꼿꼿했습니다. 깊게 파인 주름진 얼굴은 세월의 고단함을 말해 주었지만 그 속에서 빛나는 두 눈 얀광, 은겨울밤 하늘의 별처럼 날카롭고 맑았습니다. 그는 한때 궁공에서 임금을 모시던 내의원 의관 내 이웬 입관이었으나 왕세자 왕시즈의 병을 고치지 못했다는 죄목, 수이무으로 모든 것을 잃고 이 깊은 산속 폐사지 페이시츠에 숨어 사는 백령감, 바이링칸이었습니다. 백령감은 눈 속에 파묻힌 서화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다가가 기척도 없는 서화의 코 밑에 손가락을 대보았습니다. 아직 숨이 붙어 있구나.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서화의 깡마른 몸을 들쳐 업었습니다. 노인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단단한 힘이었습니다. 백령감이 서화를 데려간 곳은 산 중턱인 적 RNG이 끊긴 지 오래된 작은 암자 안지였습니다. 절은 페이슈가 된 지 오래였지만 그가 머무는 작은 요사체 리오쉐, 많은 사람의 온기 웬치가 남아 있었습니다. 방은 낡았지만 먼지 하나 없이 정갈징했습니다. 그리고 방 안가득 아니암자 전체에 형언할 수 없는 약초 향기가 배어 있었습니다. 벽면과 천장 티엔징에는 수백 가지의 약초가 가지런히 매달려 있었고 한쪽 구석의 화로 HO 루위, 약탕기 야오탕치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백령감은 서화를 따뜻한 아랫목에 뉘었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약탕기에 있던 뜨거운 물을 떠 거기에 진한 생강 샹장, 가루와 꿀을 타서 그녀의 입에 흘려 넣었습니다. 마셔라. 정신을 차려야 한다. 차가운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서화의 몸속으로 뜨거운 기운, 치윤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녀는 가느다란 신음 쉔인 소리를 내며 눈을 떴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은 낯선 노인의 무표정한 얼굴과 흔들리는 등불 아래 어지럽게 매달린 약초의 그림자들이었습니다. 서화는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 살려냈는지, 여기가 어디인지 묻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얼어붙었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백령감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살아났으니 굶어 죽지는 말아야지. 그는 무심한 표정으로 부엌으로 가 뜨거운 죽 한 그릇을 더 가져왔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가장 잔인하게 버림받은 두 사람. 하나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세상을 등진 노인이었고 다른 하나는 가혹한 운명 윤민과 편견 피안젠에 밀려 죽음의 문턱까지 내몰렸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기묘한 동거 통주가 그해 겨울 가장 깊은 산소감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많은 말이 오가지 않았습니다. 백령감은 묵묵히 약초를 다듬고 말렸고 서화는 그가 시키는 대로 물을 길어오거나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고요한 침묵 챗모 속에서 서화는 서서히, 아주 서서히 얼어붙었던 몸과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혹독했던 겨울이 물러가고 산천 샨추안의 봄이 찾아왔습니다. 겨우내 쌓였던 눈이 녹아 처마 끝에서는 낙수물 소리가 맑게 울렸고 얼어붙었던 계곡물도 다시 힘찬 소리를 내며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산 전체가 긴 잠에서 깨어나 기지개를 켜는 듯 여기저기서 연초록에 새싹새싹이 돋아났습니다. 서화가 암제 머무른 지도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넋이 나간 사람처럼 앉아있지만은 않았습니다. 백영감을 도와 물을 깃고 약초를 널어 말리고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백영감은 그녀에게 약초의 이름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뿌리는 기취를 보부하고 저 잎은 해독, 지혜두을 한다고 했습니다. 서화는 묵묵히 그 모든 것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였습니다. 백영감에게는 암자 뒤편에 작은 밭밭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그가 평생 핑성의 공력, 공리를 쏟아부어 가꾼 귀한 약초밭이었습니다. 특히 그가 애지중지하는 것은 몇 년째 공들여 키우고 있는 어린 산삼 샨센 몇 뿌리와 이제 막 싹을 틔운 영지버섯 링츠이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잃어버린 내의원 시절의 자부심 지후 신이자 마지막 남은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봄 꽃샘 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밤이었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뚝 떨어지더니 아침에 일어나 보니 온 산이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끔찍한 된설이 슈앙가 내린 것입니다. 아벌사, 백영감이 창백해진 얼굴로 약초밭으로 달려갔습니다. 서화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차목찬쿠했습니다. 방금 막 고개를 내밀었던 연한 싹들은 모두 검게 변해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백영감이 그토록 공들였던 어린 산삼 잎들도 힘없이 고개를 숙인 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생명 혁명의 기운이 넘치던 밭은 하룻밤 사이에 죽음의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헤어, 백영감은 망연자실 망란지시하여 밭고랑에 주저앉았습니다. 수십 년 의술 이슈로도 자연의 이 하룻밤 변덕 비안대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세월의 무게보다 더 무겁게 쳐졌습니다. 다 끝이다. 다 끝났어. 노인의 깊은 절망, 주의 왕, 이 서화의 가슴을 쳤습니다. 그녀는 밭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의술을 몰랐습니다. 약초의 효능, 쇼능도 아직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검게 변해버린 어린 산삼 싹 앞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얼어붙은 제 딸아이의 손을 만지듯 가만히 그 시든 잎을 어루만졌습니다. 어루만지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속삭이다. 아가, 춥지? 얼마나 추웠느냐? 그것은 약초에게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떠나보낸 딸아이에게, 그리고 남편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딸아이가 잠들 때 불러주던 자장가 지기쇼그를 낮은 소리로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겨우내 단 한 방울도 흐르지 않던 얼음덩이처럼 굳어버렸던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레이 솟구쳤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위한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차갑게 죽어가는 이 작은 생명들을 위한 연민 리엔민의 눈물이었습니다. 눈물방울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 서리가 내린 차가운 흙 위로 툭툭 떨어졌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백영감은 다 죽어버린 밭을 갈아엎기 위해 무거운 마음으로 괭이를 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밭에 들어선 그는 제 눈을 의심이신했습니다. 이럴 수가. 그는 괭이를 떨어뜨렸습니다. 분명히 검게 죽어 쓰러졌던 그 자리에서 그 시든 잎들 사이에서 믿을 수 없게도 파릇파릇한 새싹새싹들이 다시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흔적을 뚫고 솟아나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인창른한 생명의 빛깔이었습니다. 얼어 죽었던 산삼이며 영지버섯이 마치 봄비를 흠뻑 맞은 듯 더욱 싱싱하게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백영감은 경악징경하며
밭 한가운데 서 있는 서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평온핑문한 얼굴로 새로 돋아난 싹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백영감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의술은 병빙과 싸워 죽음을 밀어내는 것이었지만 이 여인의 마음은 남편과 자식을 지고 슬픔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그 마음은 죽음 그 자체를 끌어안고 얼어붙은 땅속에서 생명을 다시 불러낸 것이었습니다. 하늘에 닿은 슬픔, 하늘에 닿은 슬픔, 이 기적 치지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산 아래 마을에는 이상한 소문 수오 웬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안산 폐사지에 사는 백발노인 바이파 라우레는 죽어가는 사람도 살려내는 신의 쉔이이며 그를 돕는 한 여인은 풀과 나무를 살리는 약초선녀 야오차오 젠누라는 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여름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몇 년 전 서화의 남편을 앗아갔던 그 무서운 역병 이빙이 다시 마을을 덮친 것입니다. 사람들은 속수무책으로 쓰러졌습니다. 이번에도 가장 먼저 화후호를 입은 것은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 온갖 좋은 약과 음식을 먹던 강씨 부인의 외아들 두 지마저 역병에 걸려 쓰러지고 만 것입니다. 강씨 부인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었습니다. 그 아들은 가문 지아메누의 대다이를 이을 유일한 핏줄이었습니다. 용하다는 의원을 다 불렀지만 모두 고개만 저을 뿐이었습니다. 아이는 사경, 시징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자존심 짓순신과 체면 티맨으로 똘똘 뭉쳤던 강씨 부인이었지만 자식이 죽어가는 마당에 그런 것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소문으로만 듣던 산속 암자를 향해 무작정 내달렸습니다. 비단 치마가 찢어지고 머리가 산발, 싼파이 되는 것도 몰랐습니다. 오직 아들을 살려야 한다는 어미의 절박함 키에포 뿐이었습니다. 으흑, 제발. 숨이 턱까지 차오른 강씨 부인이 암자마당으로 비틀거리며 들어섰을 때 백영감이 약초를 다듬다 말고 그녀를 차갑게 쏘아보았습니다. 강씨 부인은 그가 누구인지 알아볼 겨를도 없이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도사님 신으시여, 제발 제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뿐인 아들입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뭐든 다 드리겠습니다. 백영감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마을에서 벌어진 일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돌아가세요. 그의 목소리는 겨울바람처럼 차가웠습니다. 당신이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요. 그것이 하늘의 이치, 리츠이자 업보 예보라는 것이지. 당신이 남에게 모질게 군 그 업예이, 지금 당신의 아들에게 돌아간 것이니 달게 받으시오. 강씨 부인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아니 도사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제발 자비 치베이를 자비 눈보라 치는 밤에 한 여인을 맨발로 산속에 내쫓을 때는 자비를 생각했소. 억울하게 죽은 원원 유엔훈 이 당신 가문을 덮친 것이니 나 또한 어쩔 도리가 없소. 그 말에 강씨 부인은 더 이상 매달리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통쿠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체면을 차린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자식을 잃어가는 어미의 처절, 키죄한 울부짖음이었습니다. 아이고, 내 아들아, 불쌍한 내 아들아, 차라리 나를 데려가지. 아이고, 그때였습니다. 방 안에서 묵묵히 약재 여차이를 갈고 있던 서화의 손이 멈췄습니다. 저 울음소리, 그녀는 저 소리를 알았습니다. 몇 달 전 딸아이의 차가운 몸을 붙들고 밤새도록 울부짖던 자신의 소리였습니다. 아들을 잃은 촌장 부인의 소리였고 남편을 잃은 자신의 소리였습니다. 원수 유엔초 같은 신우이의 울음소리가 아니라 자식을 잃은 한 어미의 가슴 무너지는 소리,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가 그녀의 신장을 후벼 팠습니다. 서화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약장 야오창 가장 깊은 곳에 넣어둔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며칠 전 그녀의 눈물로 기적처럼 되살아난 그 어린 산삼 샨센 이고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백영감이 하늘이 내린 약기라며 절대 쓰지 말라던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땅바닥에 엎드려 울고 있는 강씨 부인에게 그것을 내밀었습니다. 이것을 진하게 달여 아이에게 먹이세요. 강씨 부인은 울음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흐려진 시야 너머로 하얀 소복이 아닌 맑은 무명옷을 입은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늘지고 창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슬픔을 머금었지만 깊고 평온한 눈빛을 한 여인이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니오는 강씨 부인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그리고 지금 자신이 누구 앞에 무릎 꿇고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말문이 막히다.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공포와 수치심, 엑시우치신과 경악이 뒤섞여 그녀는 차라리 그 자리에서 죽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재수씨, 내가 죽을 죄를. 강씨 부인은 본능적 뱃능대으로 이마가 깨지도록 바닥에 머리를 찢다 시작했습니다. 잘못했소. 나를 죽여주시오. 서화는 그녀를 내려다보며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산바람처럼 낮고 차분했습니다. 일레연하세요. 나는 당신 아들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화의 시선은 강씨 부인을 넘어 저 멀리 마을이 있는 산 아래를 향했습니다. 내가 겪었던 그 지독한 고통 속에서 자식을 잃는 한 어미를 구하는 것뿐입니다. 그녀는 강씨 부인의 손에 억지로 산삼을 쥐어주었습니다. 어서 내려가 보세요. 아이가 어미를 기다립니다. 결과는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죽어가던 강씨 부인의 아들은 그 산삼을 다려 먹고 그날 밤 거짓말처럼 열이 내리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역병보다 더 빠른 속도로 온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자신들을 불길하다며 횃불을 들고 산속으로 내쫓았던 그 여인이 자신들을 저주조해도 시원찮을 그 여인이 도리어 가장 원수 같던 사람의 아들을 살려냈다는 이야기. 마을 사람들은 깊은 뉘우침과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음과 잔인 채너렌함에 치를 떨었습니다. 며칠 뒤 마을 사람들이 줄을 지어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등에는 쌀가마니가 손에는 좋은 목자에 무차이와 옷감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감히 서화에게 용서롱슈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묵묵히 백영감에게 허리를 굽히며 산신령 쉔링께 속죄슈 수의하는 마음으로 이 낡은 암자를 고쳐짓게 해 주십시오라고 청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그해 가을 사람들의 참회 시한후이가 모여 폐사지였던 작은 암자는 비바람을 막아줄 튼튼하고 따뜻한 보금자리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암자는 더 이상 숨어 사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아픈 사람들이 찾아와 병빙을 고치고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찾아와 위로 웨이라오를 받는 치유의 장소 창수호가 되었습니다. 백영감은 그의 날카로운 의술로 사람들의 몸을 고쳤고 서화는 그저 그들 곁에 묵묵히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그들의 아픈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녀의 깊은 침묵과 평온한 눈빛은 그 어떤 약보다도 더 큰 힘으로 사람들의 멍든 마음에 상처를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장씨 부인의 아들은 기적치지처럼 살아났습니다. 서화가 건넨 그 작은 산삼 샨센 뿌리 하나가 꺼져가던 생명의 불씨를 되살린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강씨 부인 자신은 살아도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미에시하고 모함모시엔하여 불길한 상문살 상맨샤이라 낙인 찍고 눈보라치는 한겨울밤에 맨발로 산속으로 내쫓았던 바로 그 제수 디사오 서화. 그 서화가 자신의 목숨보다 귀한 아들을 살려냈다는 사실이 온 마을에 퍼져나가자 강씨 부인은 더 이상
사람들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무자비, 우치베이함과 좁디 좁은 시기심 차이, 지신 그리고 인간으로서 차마 해서는 안 될 잔인 캐널은 하미 만천하, 만티엔샤에 드러난 것입니다. 그녀의 집안은 대대로 마을의 새도 시더와 가문, 자맨의 체면, 티면을 목숨처럼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어떤 체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강씨 부인 댁을 드나들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그녀의 와이스웨이쉬에 눌려 굽신거리던 이들조차 이제는 그녀를 대놓고 외면 와이면했습니다. 그녀가 아들을 데리고 암자를 찾아가 서화 앞에 무릎 꿇고 속죄수수이하려 했지만 서화는 그저 담담히 말했습니다. 이미 다 지나간 일입니다. 그저 아이를 건강히 잘 키우십시오. 그 용서 롱슈가 강씨 부인에게는 그 어떤 형벌 싱파보다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녀 집안의 갓에 지아씨는 급격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자 장사도 막혔고 위세를 부릴 대상이 없어지자 가문의 힘도 약해졌습니다. 강씨 부인은 그 크고 화려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찾지 않아 냉기 냉침한 감도는 텅 빈 기와집에서 단 한순간도 마음 편할 날 없이 남은 생생을 보내야 했습니다. 밤마다 그녀는 자신이 횃불을 들고 서화의 작은 초가집을 불태우던 그날 밤의 악몽 이몽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늦은 후회, 호후이와 뼈아픈 외로움. 그것은 그 어떤 군장이나 옥살이보다 더 무서운 그녀 스스로가 자초한 지독한 천벌 티엔파이었습니다. 그렇게 또 세월 애수이에 이 강물처럼 흘러갔습니다. 산중턱의 작은 암자는 마을 사람들이 지어 올린 정성징창 덕분에 비바람을 넉넉히 막아주는 따뜻한 안식처, 안시주가 되었습니다. 봄이면 진달래와 삼벚꽃이 암자를 감쌌고 여름이면 울창한 녹음, 루인 이 그늘을 만들었으며 가을이면 붉은 단풍이 불타는 듯했고 겨울이면 하얀 눈이 세상을 덮었습니다. 서화와 백영감, 바이링간의 머리카락도 그 사계절 시지제의 풍경처럼 어느덧 삼봉구리에 내린 첫눈같이 새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눈처럼 희어지다 두 사람은 말이 없는 부녀, 푸뉴처럼 혹은 아주 오래된 벗 유처럼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백영감은 서화에게 자신이 아는 모든 의술, 이슈과 약초 야오차오 지식 지식을 물려주었고 서화는 노인의 쓸쓸한 말벗이 되어주며 그의 마지막 길을 보살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 산을 붉게 물들였던 단풍이 이제는 마지막 이파 엘류오시에 이되어 바람에 흩날리던 날이었습니다. 백영감은 따뜻하게 불을 땐 아랫목에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기력실이 이 쇠에 슈아이한 지 이미 여러 날이었습니다. 그는 툇마루에 앉아 약초를 다듬던 서화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세어화야. 그 목소리는 아주 가늘었지만 맑았습니다. 서화가 급히 방으로 들어와 그의 곁에 앉았습니다. 노인은 그 깊은 주름 속에 아주 옅은 그리고 더없이 평온 핑웬 한미소 웨이샤오를 짓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내가 세상에 졌던 빚자을 다 갚은 듯하다. 그는 평생을 짓누르던 억울함과 한 HN 이 모두 풀어진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덕분이다. 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이 차가운 산속에서 원망 유엔 왕만 품은 외로운 귀신 구이셴이 되었을 게다. 노인은 힘겹게 손을 들어 서화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서화는 얼른 노인의 거칠고 차가운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고맙다. 그것이 백영감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는 서화의 따뜻한 손을 마주 잡고 마치 긴 여행을 떠나기 전 잠시 단잠에 빠지듯 그렇게 편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히 눈을 감다. 백영감이 떠난 후에도 서화는 묵묵히 암자를 지켰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남편과 자식을 잃고 마을에서 쫓겨났던 불행부싱 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산 할머니 샨 할머니라 부르며 깊이 공경공징했습니다. 그녀는 산 그 자체처럼 모든 것을 받아주고 품어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몸이 아플 때뿐만 아니라 마음이 아플 때도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자식에게 상처받은 늙은 어미가 찾아와 하소연 넋두리를 했고, 삶이 고단한 안악이 찾아와 눈물을 훔쳤으며, 앞길이 막막한 젊은이가 찾아와 지혜치구이를 구했습니다. 서화는 그저 묵묵히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녀가 기적처럼 살려낸 그 약초밭 야오차오, 의 풀들로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주었습니다. 이 차를 마시게, 곧 괜찮아질 걸세. 그녀의 나직하고 따뜻한 목소리,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듯한 그 깊은 눈빛 앞에서 사람들은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약 야오이고 치유치유였습니다. 그렇게 또다시 아주 많은 해가 흘러갔습니다. 서화는 이제 허리가 굽고 얼굴에는 자비치베이로운 세월의 흔적이 가득한 아주 늙은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어느 해 유난히 따뜻하고 화창 애치애창한 봄날이었습니다. 암자 주위에 복숭아꽃과 하얀 백꽃이 앞다투어 피어나 온 산에 달콤한 향치가 진동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꽃이 피눈 익슈애처럼 흩날렸습니다. 서화는 이른 아침 햇살이 따뜻하게 비추는 툇마루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갓 피어난 꽃잎들이 바람에 춤추며 날아가는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 멀리 수십 년 전 자신이 처음 이 산에 버려졌던 그 칠흑 같던 밤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그리운 남편의 다정한 얼굴과 어머니 타고 달려오던 어린 딸아이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녀의 주름진 얼굴에 사람들이 평생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주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모든 고통, 규통과 슬픔을 벗어던진 마치 천진티엔전 한 소녀 셔우뉴 시절로 돌아간 듯 맑고 행복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녀는 파란 하늘을 가만히 올려다보았습니다. 귓가에 어디선가 그리운 남편의 대금, 다챈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이리 와보세요 하고 제잘거리는 딸아이의 맑은 웃음소리도 또렷이 들려왔습니다. 서화는 아주 나지기 바람소리에 묻힐 듯이 속삭였습니다. 그래, 이제 가는구나. 그날 아침 늘 그랬듯이 할머니의 아침 문안 웬 안을 들이러 따뜻한 죽 초울 이고 올라왔던 마을 안악은 툇마루 기둥에 편안히 기댄 채 잠든 듯 앉아있는 서화를 발견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은 막 떠오른 아침 햇살을 받아 그 어느 때보다도 평온핑문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암자 아래에 있던 마을 사람들이 모두 똑똑히 보았습니다. 언제나 마을을 굽어보던 안산 꼭대기에서 유난히 희고 깨끗한 뭉게구름, 새하얀 구름 한 조각이 스르르 피어오르더니 마치 누군가를 마중 나온 듯 잠시 머무르다가 푸르고 푸른 하늘 속으로 아득히 높이 솟아올라 사라지는 것을 말입니다. 남편과 딸을 잃고 세상 모든 것을 잃었던 여인 서화. 그녀는 마침내 그 모든 슬픔과 원망, 웬 왕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한 조각 지유롭고 가벼운 구름이 되어 떠나간 것입니다. 에필로그. 그 후로 사람들은 말합니다. 산 할머니가 떠난 뒤에도 그 암자의 작은 약초밭 야오차오, 은 주인이 없는데도 사계절 시지지에 내내 마르지 않고 푸른 싹과 고운 꽃을 피워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음의 깊은 상처, 쓰랑추를 입은 이나 삶이 고단하여 주저앉고 싶은 이가 그곳을 찾아가 그 풀과 꽃의 향치를 가슴 깊이 들이마시면 어디선가 괜찮다, 다 괜찮다 하는 산 할머니의 따뜻한 위로 웨이라우를 받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